두 분의 전문가가 철통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략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스탁솔루션 이어갑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원회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카카오요. 카카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2천 원에 네. 30%요. 13만 2천 원, 30% 네.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네. 어떤 목표까지 부분이, 보면. 예. 목표가 어쩔까요? 얼마나 있으면 얼마까지 네. 올라가겠다. 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최근 들어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의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카카오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입니다. 둘 다 보유 의견 나왔어요. 네.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의견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자막에 보시면요, 시청자분 절반 매도라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네. 사실 지금 매수가를 보면 13만 2천 원의 30% 비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이 시장의 정보나 뉴스나 경제 상황들을 보고 보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바빠요, 급여고. 뭐 조금 뭔가 이게 예, 저 약간 불안했는데 네. 지금 오늘은 조금 안정감이 있네요. 오늘 조금 안정감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조금 오늘 뭔가 받쳐줘서 바닥을 돌파해서 안착하고 갈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금요일장은 상당히 위축되셨죠. 네, 그렇죠. 그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중은 적절하셨는데 매수가가 조금 아쉽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을 단순하게 놓고 보시더라도요.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요.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대량 매도가 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하고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사는요, 시청자분, 시가총액이 30위 정도 있기 때문에 KP 100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성장은 분명히 있어요. 좀 시끄럽긴 했죠. 뉴스로 보면 우리가 공유 비즈니스 부분에 불협화음들이 계속 있긴 하지만요. 매수가 부분이 좀 아쉬우니까 다시 매수가 쪽으로 이번 주 수요일 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비중을 조금 절반 정도 줄이세요. 네. 줄이시고요. 반드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좀 잡아드리려고 그래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시려면 고점 자체가 한 16만 원 정도는 있어요, 여유가. 네. 그런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순하게 살짝 꼬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봉으로만 우리가 놓고 가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이미 강력한 지지력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때문인 거니까 기업의 가치라든가 종목의 성장성의 훼손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보유를 하시고 절반 정도를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놓고 보시는데요. 재매수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2천 원대 이하에서는 자신 있게 보유를 하신 다음에 한 6월 정도까지는 좀 보유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럼 매도는 얼마에 매도? 네, 매도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지금 매물대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금방 뚫릴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원, 1천 원 정도가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는 시청자님. 주기라고 해서요. 네네. 그러면 얼마에 다는 줄일까요? 재매수 관점이요? 예. 네네. 재매수 관점 같은 경우는 12만 1천 원 정도 이하 정도 부분에서는요. 만약에 매도를 하셨으면 한 13만 2천 원의 절반을 줄이고 다시 12만 1천 원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비중을 채우셔가지고 14만 1천 원대까지 보유하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격 전략 확실하게 받아가시네요. 카카오부터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크리스탈 신소재예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2,925원. 예, 비중 어느 정도세요? 비중이 한 20% 됩니다. 20%? 예. 예. 2,950원에 20% 크리스탈 신소재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오, 이거 그래? 그래요. 끌렸어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핀 테마 보고
그때 매수하셨죠? 예. 아, 근데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그때 팍팍 내려가는데, 아이고, 그 그 손절도 무섭게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주기가 정말 짧았어요. 테마 주기가요, 그죠? 그런 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안전하게 예. 잘 나올 수 있는 건지 가격 전략 아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크리스탈 신소재 두 분 의견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보입니다. 갈렸어요. 보유 의견이랑 매도 의견. 보유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최명성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좀 높이 사셨네요? 아, 예,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거의 3,000원대 최고점인데 거의 사셨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그 내동매매라고 하는데 그거 내동매매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정확한 자기 근거가 있어서 매수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이수가 있어갖고, 그래갖고, 뭐십니까, 크림인가 뭔가, 때문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래, 네네. 밑에 날부터 팍팍 내려가고, 지금 손절도 많이 갖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잠은 좀 물으려고 한번 전화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국일제지가 이제 그래픽 예. 관련주에서 1,000원짜리가 5,600원까지 한 5배가 바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그걸 이슈로 해서 그래픽 관련주가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계속 치고 갔으면 좋은데 가다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예. 제가 왜 우리 시청자님께 보유를 말씀드렸냐면은 예. 이제 거의 3,000원대에서 지금 1,800원까지 좀 낙폭이 커요. 근데 예. 이런 종목은 물론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많으면서 떨어졌으니까 조금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이 떨어졌을 때는 그 앞전 저점에서는 다시 좀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예. 종목은 세력이 물론 털고 나갈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전 물량을 털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계속 털었다면 하한가가 매일 나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주식은 이 회사가 크리스탈 신소재가 망하지 않는 한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예.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 구간에서 지금 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떨어졌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1주에서 2주 정도 기다리시면은 약 예. 2,200원이나 2,500원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지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예. 차라리 시간으로 1, 2주나 한두 달 기다리면은 어느 정도 또 20, 30% 정도 예.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한 손실이 40%가 넘는데 여기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좀 2,200원이나 2,500원까지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래, 언제쯤, 시간이 언제쯤 그 날짜가, 네, 좀- 대충 말 수 있습니까? 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늦어도 한두 달만 기다리시면은 다시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예. 반등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계속 열어놓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사이에 들어온 문자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문자 주고 계십니다. 솔리드, FST, OCI 등등의 종목인데 사주동화원 이거부터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1,427원, 비중 30%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북한 식량자원 호재로 편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가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 전문가님, 사주동화원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분위기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사실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는 점점 더워지기 전까지는 보유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될 것 같다라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 하나입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면 무슨 얘기를 하죠? 바로 식중독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수산물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은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반드시 있지만 최근에 테마를 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돼지열병 관련돼서 반사이익 부분의 수혜로 수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올랐다는 부분이죠. 지금 문자 내용을 보면 1,427원에 대한 비중이 30% 정도를 진입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시장의 영향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돼지열병 부분이 계속 확산되다가 테마가 이제 숨고르기가 들어갔죠. 하지만요. 뉴스를 좀 접해보세요. 중국이라든가 또는
국내 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확산되거나 조짐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방역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에서는요, 이렇게 좀 주봉을 좀 놓고 판단했을 때 보유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부분이 살짝은 이 부분입니다. 중심가인데요. 바로 1,320원에 대한 이탈이 반드시 없어야 돼요. 이 부분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테마를 불고 올라갈 건데요. 자, 일봉을 보세요, 시청자분. 바로 매물대 부분이 만만치 않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윗꼬리가 달리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저는 현재 매수가라면 강력하게 한번 보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1,530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이 강하게 들어올리거나 또는 갭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아주 가볍게 1,600원대까지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 남아있다 1,600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주 동아원 먼저 봤고요. FST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수가 8,44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손실 보고 계셔서 손절가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위아래 상단 하단 이것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성 전문가님. 네, 그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반도체주가 요즘 많이 갑니다. 그 부품주 특히 네페스 같은 건 거의 뭐 두세 배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부품주가 많이 상승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8,44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데 약간 고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로 봐서는 회사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좀 잠시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회사가 그 반도체 관련 장비인데 약 그 포토마스크 관련주 우리나라 약 80%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회사하는 전망이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뭐 3년 연속 1,651억 매출이 이제 중소기업 치고는 코스닥 시장 치고는 회사 치고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200억 되고 또 유보율이 896%라 상당히 회사로서는 아주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그 외국인 기관 매수를 보니까 요 근래 외국인이라든가 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에서 계속 한 5-6군데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은 양호하다고 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FST를 보시면 요 근래 한 2월 달부터 그러니까 한 4개월 전부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봉이 들어오는데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그 이제 매도할 시점은 아니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약 3,500원, 4,000원부터 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주식하다 보면 주식은 각도다. 특히 뭐 45도, 90도 각도면 엄청난 이제 폭등주가 나올 수 있다는데 이 종목 보면 거의 한 60도 정도 각도를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도 보시면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볼린저 상단을 뚫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또 외국인 기관이 계속 일주일째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약 7,500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손절가를 물어보셨는데 7,500원이 깨지면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으로 한 일주에서 2, 3주 정도. 그러니까 좀 팁을 드리자면요. 주식은 그 모습을 보면 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올라오다가 잘 보십시오. 음봉을 이면서 한 일주일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올라오다가 일주일 떨어졌죠. 그러면 또 이번에 올라와서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약 7,400원에서 7,500원만 깨지 않으면 좀 들고 가시면서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하단 7,400~500원 선 이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FST 먼저 봤고요. OCI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주가 손실이 좀 크신데요. 129,400원 비중 30%로 보유하고 계시고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세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 시점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거든요. 정말 한 1년 반 동안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김도영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1년이란 시간, 기회비용이란 부분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시청자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의 승자임에 맞습니다. 근데 승자의 저주가 살짝 좀 걸렸죠. 그 이유는 태양광 중심적인 부분과 새만금 사업 부분, 그리고 소송 부분에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부재라는 부분이죠.
현 정부에서 태양광 부분과 신재생 관련된과 천연 에너지 관련 쪽으로 분명히 정책적인 이슈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동사의 그동안의 기술력과 업그레이드를 감안해 놓고 본다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강한 재료가 좀 부재인 부분이 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현재 먼저 이런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매수를 추가적으로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동사 같은 경우는요. 만약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앞에 발생되어 있는 저점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지할 때 매수 아닙니다. 그동안 오래 갖고 가셨고 그다음에 지금 또다시 이 부분을 손절하고 종목을 갈아탄다라고 했을 때 시청자분께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멀리 시각을 내다보세요. 그러면 지난 1월 4일 시장이 급락 나왔던 부분이 63,300원이 저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탈할 때 비중을 5%씩 채우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단가 작업을 해서 나오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주봉 역시도 보시면 계속해서 N자형 패턴 측에 지금 고점이 막힌 다음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바라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잠깐 볼게요. 고점이 점점 더 계속 올라오는 모멘텀의 정책을 만들었지만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관점에서 제가 단가 작업용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렸고요. 제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자신 있게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봉상에서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OCI가 이제 가나 보다. 나한테 좋은 일을 줄 것 같아. 라고 해야 되는 거는요. 앞으로 2개월 동안 반드시 판단하셔야 되는 주가는요. 91,000원입니다. 이 부분을 올라타야지만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단가 이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시간 단축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의 멘트까지 주셨네요. OCI 들여다봤고요. 다음 기업은 대한광통신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매수가 4,520원, 4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손실 좀 보고 계세요. 최명성 전문가님 꼭 부탁드립니다. 글 남겨주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 대한광통신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사연이 많은 종목인데요. 제가 사연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어떤 분이 대한광통신을 정확히 2년 동안 저에게 300번 이상 물어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바쁜 사람인데 뭐 전화도 오고 동네에서 만나면 어마어마하게 물어보는데 정말 제가 이 대한광통신에 좀 사연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 예전에 매수했던 구간이 3,500원에서 4,000원인데 제가 그 7,500원 이렇게 좀 차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갔고요. 또 7,500원 여기 또 3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반 매도하십시오. 제가 3,500원에서 4,000원에서 7,500원 왔으면 더블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은 매도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분이 어디서 뭐 소스를 들었는지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5,000원 간다, 2만 원 간다, 뭐 자기 뭐 목숨을 걸었다, 인생을 걸었다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사연이 많은데 결론은 그분 들고 계신 분이 이제 4,000원까지 본전 왔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많은 종목인데 다행히 이제 떨어지다가 그 대한광통신이 이번에 5G 테마주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주식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현재 들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대한광통신 보시면 계속 매출액이 3년 전에 1,165억인데 작년에 1,600억으로 늘었고요. 3년 전에 15억 적자인데 155, 그래 10배 정도 이제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또 유볼도 보니까 약 400% 정도 되니까요. 충분히 되고 또 요 근래 보시면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좀 떨어지다가 어떻게 보면 죽다가 살아나는 주식인데 여기서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이렉트로 5,5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보면 일봉에서 약 5,500원에서 6,000원 갈 수 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우리 시청자님 만나면 좀 그때 가서 다시 친절하게 그 설명을 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좀 5,500원에서 6,000원 올라올 때까지 좀 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사연 많은 종목이라고 하셨네요. 덕분에 뭐 자세히 설명 함께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잠시 뒤에 문자 더 체크해 볼 거고요. 일단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온에어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HFR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200원에 20%예요. 15,000, 20%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근데 어제 되게 잘 가다가 오늘 좀 밀려서 아쉽겠어요. 네, 네. 네네, HFR 수익 더 많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죠? 예, 예.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HFR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유. 저는 매도입니다. 익절입니다, 익절. 그러니까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익절입니다. 네, 오늘 처음 출연하셔가지고 사인을 못 맞히고 계세요. 보유 의견, 익절 의견 나왔는데 보유 의견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김 전문가님 챙겨주세요.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동사가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투자하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거래 정지 기간도 버텨졌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조금 사실 어제 강하게 좀 거래가 재개됐고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최근에 또 5G 테마도 만들어 주었으니 강하게 올라갔으면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요, 아직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일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놓고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시면요, 지난 4월 30일부터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5월 17일 날 재개가 됐어요. 하필이면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질 때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그 전에 네. 잠시 내려다 놓고 보시면 금융투자 탐구 쪽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왜 보유를 하냐?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기관계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을 다시 거래가 재개하면서 들어왔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5G의 성장성과 함께 과도기 부분에 우리나라의 설비가 확대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투신 쪽에서도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어제 왜 이렇게 많이 금요일장에서 빠졌냐면요. 기타 법인 쪽에서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발생됐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으니까요. 성장성 네.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지금은 믿으셔도 되겠고요. 그런데 네. 차트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보유를 하시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16,800원대 부분에 대한 이탈을 잠시 장중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가지고 올라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는 신고가 부근에 새로운 영역을 만든 다음에 거래가 정지됐다가 액병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거래가 재개돼서 가는 거니까 테마성을 만들고 후발주자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동사는 제가 기업 탐방의 레포트를 본 결과 기술력은 좀 인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21,000원 정도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방금 네.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관점 가격만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시면 좀 가지고 가보시는 거예요. 예. 여보세요? 예, 네네. 시청자님. 그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은 보셔도 돼요.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G 서비스가 우리가 개화가 됐다라고 하죠. 산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뉴스 중에 하나가 있죠. 비싸기만 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동사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빠르게 납품을 하고 이 활성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주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예. 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의 같이 움직이는 핸들링 부분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네. 놓고 보셨을 때는요. 중장기전 관점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액병을 이 시점에서 사실 경영진도 많은 고민을 좀 하긴 했었을 겁니다. 테마가 네. 불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의 거래 정지를 내고 있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을 자신 있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유하자 의견 나왔습니다. 고민 해결되셨나요? 예, 예, 예. 아유,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정말 수익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HFR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온에어입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SKC SKC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39,500원에 12%. 39,500원에 12%. 예, 오, 손실 좀 보고 계세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SKC 두 분 의견 확인합니다.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보유입니다. 보유 통했어요. 최명성 전문가님. 네, SKC는 그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종목은 아주 잘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그 우리나라 거의 대기업 수준이죠. 화학섬유 회사인데 보시면은 제가 도표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그 SK 우리나라 우리나라 업계 2위 업체죠. 그래서 지분이 41%가 있고 국민연금공단도 13% 있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또 매출 보면은 매출이 3년 전에 2조 3천억인데 작년에 2조 7천억이고 또 3년 전에 그 영업이익이 1,400억인데 작년에 2천억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또 유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볼도 약 700%, 740%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조금 요 근래 들어서 기관 쪽에서 조금 매도가 나옵니다. 그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매도가 나오고 연기금에서 좀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제가 좀 저도 주식을 하지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가재는 개편이라고 우리 시청자님도 주식을 하시고 저도 주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마음 충분히 제가 동감이 가는데요. 차트상 보면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상승 추세였거든요. 누가 봐도 상승 추세였고 그때는 분명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분명히 매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요즘 또 장이 또 한 2, 3주 안 좋았죠. 어떻게 보면 또 미국과 중국 탓인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이 회사로 봐서는 SKC로 봐서는 매출, 영업이익, 뭐 유볼로 봐서는 아주 퍼펙트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이 차트상 보시면은 항상 그 차트는 예술이자 과학이자 어떻게 보면 그 80%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앞에서 보시면 작년 11월 달 보시면 최저점이 31,3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31,650원인데 아직도 31,300원이니까 350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고요. 주봉 보시면 주봉도 좀 바닥권을 닫고 있고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이 부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을 항상 그 SKC 라인을 보면 이 부근, 그러니까 31,000원 라인이 오면은 항상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보시면 이 앞부분에서 약 42,000원짜리가 현재 31,000원, 거의 30% 손실이 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우량주는 여간해서 뭐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30% 정도 하락이 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은 31,000원만 깨지 않으면 다시 37,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2달 정도 마음고생이 좀 심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어차피 2달 하락했으니까 한 달 정도는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제가 한 3만 원 드릴 테니까요. 현재 31,300원이나 뭐 31,000원이나 똑같고 3만 원을 깨지 않는 한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달 정도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 37,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전화를 드리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친절하게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되나요? 추가 매수도 고민하세요. 추가 매수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종목이 그 우리 시장에 약 2,0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 추세, 그러니까 SKC를 제가 좀 자세히 봐드리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 여기서부터 우상승, 그래서 쭉 이렇게 상승 추세로 올라갈 때는 추가 매수해도 되지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5일선, 11선, 21선이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올 때 하시면 되고, 저나 우리 그 김동영 전문가님 또 종목 추천 좀 많으니까요. 이 종목은 이 정도만 사시고 좋은 종목 나타나면 거기 좀 우리 그 MTN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사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고민 해결되셨죠? 네, 힘내시고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KC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어서 문자 보겠습니다. 휴비스 보유하고 계신 분 연락 주셨네요. 8,530원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김도영 전문가님, 휴비스 손실 보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 드릴 때가 제일 솔직히 좀 속상합니다.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사 사실 기대감이 있었어요. 4월 달 우리가 3월 후반부에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강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 가면서 재료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긍정적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급락 부분의 여파가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지금 급락이 나오거든요. 이때 올라갔던 이유는요. 동사가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회사의 연결회계제품, 즉 실적이 점점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본업 외에 추가적인 업에 의해서 성장성에 기대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이, 중국 공장이 가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명, 제가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스판덱스라 그래갖고 이렇게 잘 늘어나는 소재 부분에 동사가 이제 중국 시장에 중저가 브랜드로 진출을 하면서 텍스타일 부분으로 이제 섬유원단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고 시장에서 조금 동떨어진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체할 만한 종목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주봉상으로 놓고 보셨을 때는 역시 주가 자체가 쓰리바닥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수 있는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바닥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주도에서 좀 빠져있다는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좀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교체하시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비스였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7,500원 30%.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 보내주셨습니다. 최명성 전문가님, 아시아나항공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 매각설에 있어서 이제 매수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종목은 좀 잘 고르셨는데 시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침에 제가 이제 바닥 탈출 보시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종목은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아시아나는 이제 회사로 봐서는 뭐 큰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매각에 나와 있고 하지만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거 봐서는 아직 이상이 없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때 이제 매각설이 나와서 갑자기 뭐 소문에도 없는 매각설이 나오면서 4,000원짜리가 바로 9,450원 더블이 나왔죠. 그래서 저도 이런 종목을 가끔 잡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신이 나죠. 딱 들고 있는데 3, 4일 만에 더블이 가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 종목이 보시면 앞에서 이제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조금 그렇게 볼륨점인데 들어오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그때 이제 매각을 뭐 하나라든가 몇 군데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 하다가 이제 SK라든가 거기서 안 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요 이제 단봉을 보시면 단봉이 나오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한 번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매각설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매각 이슈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앞에서 현재 매수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은 뭔가는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기업 세 군데에서 매수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도 나왔지만 만약 아시아나항공을 예를 들어서 10조의 매각을 갖다가 뭐 이렇게 누가 사지 않겠다면 뭐 8조나 7조로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오늘 특징주는 에어부산, 그러니까 에어부산이 아시아나항공에 잠깐 이 종목 한번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에어부산. 네, 지금 이제 좀 시작한 것 같은데요. 아시아나항공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에어부산도 죽지 않았고요. 아시아나 IDT 또 아시아나항공도 죽지 않은데 이 종목은 반드시 한 번은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뭐 전 우리나라 대기업이 매수를 않겠다 그러면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좀 이슈가 한번 나온다거나 어디서 관심이 있다 그런 뉴스만 한번 나오면 최소 7,000원에서 8,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약 8,000원 정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7,500원 매수한 것 같은데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올 때는 분할 매도. 그러니까 급등할 때 바로 한 번에 팔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사셨으면 1,000만 원 한 번 매도, 나머지 1,000만 원 끝까지 들고 가면서 그때 상황 봐면서 한 8,000원대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문자, 전화를 통한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고수의 영역으로 이어갑니다.